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몇몇 변호사분들이 이미 다루시기도 했고 제가 이거 다룰까 말까 하다가 제 영상 댓글에 몇 번 요청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은 여초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는 무고한 남자 성범죄로 담그는 법과 관련된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범죄로 엮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 글을 보고 이게 진짜일까 조금 의심을 하긴 했는데, 이제 읽어보면서 느낀 거는 뭐였냐면, 이건 가상으로 썼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내용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로 변호사들이 조언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무의 모습과 매우 유사했었기 때문에 글이 허위 같진 않아요. 느낌이. 적어도 경험은 있는 그런 분들이 썼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성시대의 성범죄 무고 가이드가 굉장히 다수 있고요. 글에 대해서 굉장히 조회수가 높고 댓글도 높아요. 댓글은 비밀 댓글로 달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더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글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서 실제 성범죄 무고에 대해서 조심하고 사전에 예방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글이 좀 긴데요. 이제 여기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합의하에 했거나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어떤 경우라도 별 문제는 안 될 정도로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대놓고 무고인데 상대방을 처벌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자, 이 글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과 증거가 만들어질 때까지 차단하지 말고 계속 구슬려서 직접 말하게 만들면 된다. 진짜 멘탈이 세서 고소 앞에서 안 흔들리는 경우도 있겠지 싶지만 아마 거의 없을 것 같다. 없지 않을까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성범죄 고소되면 한순간 지 인생은 빨간 줄 긋게 되는 거거든. 인생 착실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쫄리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간죄 고소는 다른 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내용이 뭘까요? 지금 이 카페에서는 강간죄 고소를 가지고 글을 굉장히 많이 쓰고 다른 글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남자라서 들어가 보지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조언해요. 중간중간에 옷이 내려가는 느낌, 내 몸을 쓰다듬거나 만지는 느낌, 삽입 중엔 너무 아파서 대체 이게 뭐지? 무슨 일이지? 하고 몇 번 깼는데 그때 이러이러한 생각과 느낌이 들었다. 근데 난 만취해서 정할 수가 없었다는 내용을 추가해라. 이거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이거는 주로 어떤 상황이냐면 중간간의 상황이에요. 중간간은 뭐냐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는 거를 강간이라고 하고요. 중간간은 저항할 수 없는 상황, 술에 취해 있거나 자고 있을 때 하는 케이스들인데, 이런 케이스들은 사실 기억이 없잖아요. 기억에 남아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짜가지고 이제 고소를 한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자발적 의사로 성관계가 한 거를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다음날 눈을 뜬 곳은 처음 보는 모텔이었고 그 옆에는 그 새끼가 자고 있었고, 일단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운 상태로 인터넷으로 알아보다가 내가 중간간을 당한 거구나, 힘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라. 거기에다가 1366에 상담받으면서 저 새끼가 벌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고소하기로 한 걸로 내용을 작성하고 외웠다. 그러니까 외웠다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없는 관계를 이제 완전히 무고를 해서 상대방을 잡아 넣으려고 할 때 이제 외웠다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1366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1366은 뭐냐면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입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고요. 여기에다가 전화를 하면 상담을 진행해주고 상담과 관련된 자료들이 작성이 돼요. 상담 진술서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실제로 성폭력 상담소에서 이렇게 접수를 하면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선임이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선임되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무고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다른 변호사들 하게 상담을 받는 경우가 더 많겠죠. 어쨌든 1366에 전화해서 상담받아서 기록 남겨두는 것도 무조건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술도 이제 만취했다고 할 만큼 빠르게 많이 마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서서히 기억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자발적 의사로 모텔에 간 게 아니다, 이거를 강조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둘이 남아서 술을 마실 때쯤에 이제 서서히 사라져가는 기억과 흐름,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모텔에 간 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등등으로 얘기를 해야 묵시적으로 합의한 게 아닌 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답답하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저도 사건 하다 보면은 물론 이게 변호사도 실체적 진실을 모를 때도 있어요. 모를 때도 있는데 진짜 이상한 케이스도 사실 접하는 게 맞습니다. 맞긴 맞고요. 어쨌든 중간간을 신고할 때 오히려 더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가 기억이 없어야 되니까 이게 조금씩 순서가 바뀌는 건 오히려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변호사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아주 자세하게 씁니다. 너무 무서웠고 뭐 되게 공포스러웠고 경찰서에 와 있는 이 순간도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새끼가 멍청하게 콘돔을 쓰고 탁자 위에 올려놨었거든. 콘돔을 보고 내가 당했다고 알 수 있었다고 말할 명분이 생겼다. 그러니까 내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간간 당한 건 어떻게 아느냐, 탁자에 콘돔이 놓여져 있는 걸 보고 알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굉장히 치밀하죠. 이 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 강조하는 게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먼저 분위기 조성을 한 다음에 막 무조건 몰아붙이고 성관계에 나는 동의한 적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고 얘기가 나와요. 참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몰아붙일 거, 그리고 전화나 카톡으로 받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어땠었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의심한다 이래서 내심 쫄렸는데 실제로 조사를 받아보니 그런 일이 1도 없었어 하면서 정말 충격적이게도 일부러 충격받은 불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연기를 하면 수사관님도 더 챙겨주려고 한다. 근데 수사관님한테 좀 미안하긴 했다. 이건 미안할 문제가 아니죠. 이제 범죄죠. 말이 안 되고 한 사람 인생을 보내려고 하는 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고, 중간간 사건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증거가 있기가 힘들고, 그리고 내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해야 내가 자발적인 의사로 성관계를 한 게 아니라는 거를 입증하고 주장하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하면 사실 어떤 준비나 이런 걸 안 했을 때는 제가 감옥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치밀합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이거 실제로 적용해보고 효과를 본 거니까 참고해서 적극 사용하면 한남 새끼들 인생 조지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 글을 씁니다. 이런 거를 쓰는 커뮤니티가 이게 정상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보면서 정말 충격을 금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제 수사관님이 남자라면 여자 수사관으로 변경해달라고 한다. 자, 이게 어떤 게 있냐면요, 여청과라는 게 있어요. 이제 경찰에선 여성 청소년과라는 게 있는데, 이 여성 청소년과에서 주로 여성 관련 성범죄를 담당을 하거든요. 여기 보통 여자 수사관님들이 많으니까 이런 쪽으로 변경을 해달라. 결국에 남자는 남자 편 들고 여자는 여자 편 드니까 여자 수사관으로 바꿔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하는 건 어떤 거였냐면, 절대 합의는 먼저 얘기하지도 말고 제안 들어오면 금액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심지어 또 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합의 관련은 많은 글들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으니 자세한 건 패스할게. 도대체 무슨 글들이 이 커뮤니티에서 있는 건가요?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을 제시를 하거나 합의금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이 사람은 남자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의심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사전에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범죄자로 만드는데 아주 완벽한 가이드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중간간이나 강간이나 이제 같은 형량이니까 강간죄 등으로 고소를 당해서 유죄가 나오면 인생이 끝장이 난다고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실형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그리고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금이 어느 정도냐면 억 단위가 요즘에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크고요. 그 강간한 범죄자라면은 당연히 응당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실제 무고에 가까운 케이스도 제가 접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런 여초카페인 여성시대에 성범죄 무고 가이드가 다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을 금할 수가 없는데, 이런 거를 이제 요령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강간죄라는 거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서 간음에 이른 경우예요. 중간간은 뭐냐면 술에 취해 있거나 자고 있거나 이런데 삽입을 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런 짓을 했다. 당연히 합의하였으면 강간이 아니겠죠. 근데 이런 스토리를 외우라고 조언하면서 무고 가이드를 알려주는 거를 보면 이건 거의 뭐 상대방 남자를 파멸시키고 싶은 거죠. 여기에 당연히 돈도 원하니까 이제 이런 짓을 하는 건데, 결국에 제일 먼저 가장 강조하는 게 사과를 받아내라잖아요.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사과 증거가 있으면요 사실상 유죄 확정에 가까워요. 그래서 사과 증거가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압박을 가하고, 순수한 남성분들은 내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거 있죠.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미안해라고 해요. 미안하다, 사과의 의사표시를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여자분들이 구슬려가지고 계속 직접 말하게 만들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제가 솔직히 케이스 중에 이런 케이스 꽤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생각을 하면은 이거 사과 의사표시를 받는 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죠. 왜냐면 객관적인, 그러니까 물적 증거는 없고, 그러면 결국에 진술 증거밖에 없는데 피해자가 인정을 했다? 그러면 거의 끝난 거예요. 사과를 했다는 건 인정한 거니까. 하나 더 대사가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사과만 하면 내가 봐주겠다, 사과만 하면 넘어가겠다 식으로 먼저 얘기를 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진술을 하게끔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사과하고 넘어가겠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과하는 순간 이제 고소하면은 게임은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 조언드리는 게 이제 1366 같은 거에 전화하는 건데요. 자, 1366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거는 거의 실제 진짜 케이스를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 강간 고소 쪽으로 할 때는 이걸 조언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남겨놓으시라고 조언하니까요. 그 다음에 주변 친구들 있죠. 가끔 남친도 있어요. 이게 참, 주변 친구들과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서로 보내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10시에 당했다. 근데 친구한테 나 너무 지금 무서워, 이런 일
당했어 이런 식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증거를 내기도 하고요. 실제로 많이 증거로 현출이 됩니다. 그리고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고민하다가 나중에 고소를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사전에 깔아놓는 증거도 돼요. 나 너무 지금 힘들고 너무 무서워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친구와 상담하는 내용을 남기고요. 또 하나 더 있는 게 일기예요. 일기장을 자기가 기계적으로 작성을 하면서 증거로 제출하기도 해요. 신빙성을 이제 더 부여한다 이런 개념인 거죠. 여기다가 수사관 앞에서 불안한 모습이나 이런 거 연기하라고 조언을 하는 그 글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매우 현실적이죠. 중간간 개념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피해를 당했을 때 기억이 안 나야지 중간간인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조언하는 걸 봐서는 실제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합의 이야기도 있는데 합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하잖아요. 이게 실무상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합의 이야기를 피해자 측에서 먼저 하면은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걸로 보일 수가 있어서 진술의 신빙성이 많이 없어지죠. 이런 그 남자 입장에서 만약에 합의 제안을 먼저 하게 된다 이런 것도 사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또 뭐죠? 이것도 인정하는 증거가 되죠. 그러니까 사과 의사표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합의하자라는 의사표시를 먼저 하는 것도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경찰에 가기 전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의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합의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조심하셔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무고한 분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팁을 말씀드리긴 할 거예요. 어떤 거냐면 또 이런 거 하면 여혐이냐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피해자들 도 많아요. 당연히 강간이나 이런 중간간 진짜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대로 고소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무고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로 합의하에 한 성관계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증거를 남겨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원래 형사사법체계의 본질이 뭐냐면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은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 추정 원칙이 있는 건데 문제는 솔직히 실무상 성범죄에 있어서는 이 원칙이 좀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유죄 추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도 문제의식이 좀 있는 편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증거가 없이 진술 증거만으로 인정되는 케이스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 좋은 여성분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남성들이 오히려 이런 게 무서워서 여자분들을 굉장히 조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에 해당하겠지만 이런 무고하는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최근 2024년 1월에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 관련 내용의 판례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성인지 감수성은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을 무제한적으로 인정돼야 된다는 건 아닌 거예요. 실상 유죄 추정에 가깝게 판단을 하고 있다가 이거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거죠. 요거를 살짝 읽어드리면요.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므로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해야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거는 안 되나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해야 한다거나 그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쓴 이유는 뭘까요? 그동안 그렇게 판단한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책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성인지 감수성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 진술이 엇갈려도 그냥 다 인정할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팁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이 녹음은 기본이에요. 녹음은 기본인데 자, 어떤 식으로 녹음을 하시느냐. 자, 첫 번째 차량을 통해 이동하는 게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분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모텔에 가실 거 아니에요. 자, 모텔에 가시면은 차량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차량에는 내부 녹음되는 블랙박스를 장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 녹음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자분 입장에서 무고를 하려고 한다면 내가 술에 취해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모텔로 갈 때 되게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텔에 가는 것도 인지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서로 마음이 맞아서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차량의 내부 녹음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고 만약에 택시를 타시거나 뭔가 다른 차를 타신다면 가는 과정부터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정신을 못 차리는 것처럼 하고 해롱해롱 한다. 그러면 당연히 모텔 데려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바로 그냥 집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CCTV 있는 모텔에 가라는데 여기서 좀 조심하실 게 있어요. CCTV가 기본적으로 보존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한 달, 일주일짜리도 있고 이거는 그 모텔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CCTV가 있는 모텔에 가더라도 CCTV 보존 기간 같은 거를
그 사장님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고요. CCTV 있는 모텔에 가게 되면은 들어가는 과정이나 나오는 과정 같은 게 이제 CCTV에 찍힐 수 있도록 있는 부분으로 걸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 빨리 증거 보존을 해서 이걸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모텔 주인분들이나 CCTV 주인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따로 일단 저장만 해놔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증거 보존 신청을 해서 늦게 확인이 되면은 이미 삭제된 경우가 있어요. 늦게 증거 보존 신청이 인용이 되면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저장만 좀 해놔 주시라 따로 요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당연히 녹음인데 성관계 직전과 직후 모두 하면 좋은데 적어도 성관계 직후에 정상적인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나 피해당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녹음을 해야 됩니다. 녹음을 하셔야 그래도 안전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직전과 직후 다 하면은 더 좋겠죠. 성범죄는 이제 정말 좀 힘들어요. 무고 피해에 대응하려면 이제 성관계를 할 때 이렇게 조심하는 게 중요하고요. 보통은 원나잇 상황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건 원나잇 상황인데 실무에서는 여자친구가 고소를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고소를 하는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소에 어떤 주고받은 대화나 이런 거를 계속해서 저장을 좀 해놓는 게 중요해요. 보통 카톡을 많이 주고받는데 카톡 같은 경우에는 톡서랍이라는 게 있어요. 톡서랍. 저장을 계속 해놓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한 달에 900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쓰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활용을 하시고요. 성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직전과 직후의 자연스러운 대화 같은 게 녹음이 되거나 카카오톡 대화 등이 있는 게 아무래도 안전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사과를 하라고 녹음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억울하시고 진짜 안 하신 상황이라고 하면은 바로 대응이나 답변하지 마시고 바로 변호사랑 상담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이미 변호사를 써서 어떻게 할지를 스토리를 짜놓고 지금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대응하시다가도 사실 끝장이 납니다. 정말 억울하신 상황이면은 절대로 바로 대응하지 마세요. 보통 장문의 카톡이나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오거나 통화가 와요. 그러면 통화도 요즘에 다 녹음이 되잖아요. 뭐 무슨 말 하는 거냐?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해서 그냥 끊으세요. 끊으시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CCTV 같은 거 있는 거를 확인하면서 다니셔야 되고 CCTV를 빨리 확보하셔야 됩니다. 간혹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CCTV 보존 기간을 이미 여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어서 CCTV 보존 기간을 이제 넘은 다음에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증거 같은 거 많이 깔아놓고 약간 이거는 발생 일시로부터 좀 시간이 벌어졌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몇 달 정도는 봐주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CC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저장을 해놔라고 뭐 부탁을 하거나 계속 그런 조치를 해놔야 되고 만약에 이게 어렵다라고 하면 녹음 아까 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녹음 부분으로 충분하게 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정도로는 녹음을 준비해놔야 된다. 이런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상대방이 만약에 무고를 정말 강간죄, 성범죄와 관련해서 하면은 실형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대응하셨다가는 감옥행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조심히 접근하셔야 되고 만약에 장문의 카톡 또는 통화 시도가 온다 하면 이상함을 느끼셔야 되고 답변하지 않으시거나 끊으시고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한테 안 오셔도 되니까 이거는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